예,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론조사가 이제 결과가 아주 높고, 그리고 현재 기존 양대 정당 어느 쪽에 뚜렷하게 의사 표시한 적은 없고, 오히려 중립지대 이쪽에 인사를 만나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예, 연대한다는 소문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그 견해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로 그, 그,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절개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런 정치인이나 이제 국민들에게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진영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감옥에 보낸 이제 주역이었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감옥에 보낸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정권에 다시 비판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함으로써 어떤 대척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쪽과 이렇게 대결하려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 편으로 무조건 끌어들이자 그런 식으로 반사의 이득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한번 충성을 바쳤던 쪽 자기 주군을 이제 이렇게 해안 쪽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절개와 명분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게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제 시각을 달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심이죠, 민심. 민심은 즉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쉽게 꺼지고 이제 거품이라면 모르지만은 만약에 상당히 지속된다면 상당히 시사하는 예, 바가 아주 큽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것은 같지만은 비판적으로 보았던 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이, 제, EJ. EJ를 이 검찰이 사실상 그런 행위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우연적이고 먼저의 눈설처럼 이게 약간의 치기와 같은 그러한 이제 EJ가 아니라 치밀히 계획되고, 물론 이게 사람이 기획했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꼭 사람에 의해서 되었다기보다는 그 천운에 의해서 인간보다 상위의 어떤 그 상위 지성에 의하여 이렇게 인간의 표면 의식이 의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행위, 그것이 뭐 윤석열 총장이 의식적으로 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EJ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의 역사에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양당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근본적 파벌이 단순히 이제 군나라의 기본적인 예,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대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양분화해가지고 보수 진보로 나눠지는데 많은 국가들이 우리 국가의 경우는 이제 원론적인 보수는 신라, 고려, 근세 조선, 물론 그 이전의 삼국시대에서 통일 신라 시대도 있죠. 이때 이제 내려온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 때까지를 봐야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의 합병으로 여진족과 토착 왜구, 여진족과 왜구 세력들이 많이 우리 민족에 편입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중국에서 중화민족 하면은 한족 이외에 많은 소수민족을 합쳐서 다 함께 중화민족이라고 하듯이 지금의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고려 때까지의 우리 민족에다가 외구와 여진이 합해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다 같이 자기 권리가 있고 다 자기의 어,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경우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룬 주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그냥 다른 민족의 권익을 옹호를 위해서 오히려 더 같은 능력이면 더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흑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많이 우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주류 문화는 미국이 프런티어 그 개척 정신이 있을 때 들여온 서양 유럽 문화죠. 유럽 문화는 어차피 세계의 가장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미국의 중심 문화로서 계속 유럽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흑인들 이제 권위 공후를 시킨다 하더라도 공정한 룰로 학습을 시킨다 해도 백인들에 비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인간의 윤회라든지 그런 게 대개는 같은 인종으로 우선 오기 때문에 가까운 인연으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백인들이 학업 성적이라든지 왜냐하면 유럽 성적 문화로 모든 교육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동양 문화는 20세기 초 전후에 서양 문화에 패퇴했죠. 일본이 그에 대항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다시 20세기 중반에 대일본 제국은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패퇴했고 그러니까 20세기 초기와 중반을 거쳐서 동양 문명은 서양 문화의 힘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중국이 이런 제대로 원래 자리 잡았던 민족이 보수이고 새로 들어온 세력이 진보의 상태였다면은 당연히 중심 문화가 보수로서 자리를 잡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심 문화가 패퇴했으니까 왜냐하면 명분이 없죠. 이 나라의 힘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 중에 고유 전통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많은 반대 세력을 이기고 그런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이제 적어도 글자의 어떤 절반 정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 이제 2000년을 이어온 한문과 어, 문화들이 전부 이렇게 억압이 되고 있죠. 한문 문화가 전부 영문자 문화로 바꿔지고 이렇게 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진과 외인의 이제 새로 들어온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 문화가 없이 이 대한민국이 문화가 완전히 리셋되어야 자기들이 불리함이 없죠. 미국의 흑인은 이 전통 중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정히 공부해도 불리한데 이제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불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통 문화들을 완전히 없애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진과 외인들이 유리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민족들은 아무래도 학습이 이제 덜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의 흑인도 이제 학습에 덜 익숙하기 때문에 예체능계에서 이제 뭐 오히려 더 상류층을 많이 신분 상승을 하고 그냥 학습으로는 많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들 민족도 이제 학습이 비교적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준화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어찌 보면 기본 좀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민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박정희의 5.16 쿠데타이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반대 세력들, 평준화로서 기존의 학습 능력이 크지 않은 민족도 여러 가지 이제 상대적인 이제 유리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정희의 한글 전용 한자 폐지 이렇게로 인해서 이런 좌파 쪽도 지금 신봉하고 이것을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얘기한 여진족과 토착 왜구에 의한 대한민국 지배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되어 왔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외국의 보수 진보 양당제를 본떠 가지고 자꾸 양당제 오히려 진짜 80년대에도 국민당 뭘까지 3당제가 있는데 자꾸 양당제가 좋다고 자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것도 아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당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요 가운데가 딱 갈라지고 그 다음부터 이건 옳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남북 분단에서부터가 그랬습니다. 이 중립지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남북 분단에 의해서 일단 정통 중심 한민족은 갈라졌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고 이 갈라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북쪽 취항이 돼 있는 좌파 세력이 증대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딱 반을 나누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 요 범위 내에서는 자꾸 세력을 강화됩니다. 세력이 강화돼 가지고 이쪽이 명분이 강해지고 선명야당 그걸 자꾸 또 강조하고 그랬었죠. 어느 쪽이든지 사쿠라 뭐 중간간 그런 쪽은 이제 아주 기회주의로 몰고 이게 선명야당 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극단적인 쪽이 유리해지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양당이 완전히 그냥 치열한 그냥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생결단의 싸움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념상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이쪽 이념이 상당히 이른바 진보화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문화 정책이라든지 여성 정책 이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시는 아주 극을 달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을 해양 세력에 갖다 붙이느냐 대륙 세력에 갖다 붙이느냐 이거 가지고는 서로 양보 타협이 없기 때문에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단순 개념으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이것은 이데올로적인 뭐 중립이 있어야 된다. 이걸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쪽도 이제 상당히 진보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한국 중심 문화 중심 세력을 가운데를 잡게 해야 되는데 이 세력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가 양쪽 정치 세력에 지금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어느 민족들 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편이 들어가 있는 국가 공동체에서 대개 뭐 고리대교 뭐 무슨 금융업 뭐 어떤 뭐 특정 직종에 많이 종사했다고 그러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떤 직종별로 이런 게 많이 또 그 편향이 있습니다. 이쪽 직종은 뭐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문화예술 이런 쪽에 많이 왔죠. 이쪽은 금융 이쪽에 많이 금융이라기보다 이제 일제시대 이후 이제 어떤 커가는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에 많이 있죠.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이쪽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있는 게 그래도 법조계 왜냐면 이제 이쪽을 뭐 칭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 전통적인 과거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그래도 좀 유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 비교적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최근의 사태를 마치 검찰 쿠데타라고 해서 이제 군사 쿠데타처럼 여기에 군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죠. 참만 실질 세력으로.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검찰이라든지 그쪽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력을 여기 그냥 이념적 중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의 중심 세력이 돼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군인이 이 한때 군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현재 정계에 진출해 있는 이제 뭐 여러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의 지적 수준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낮고 하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정치가 많이 그러니까 이 중심 세력이 이렇게 바람직한 것이 지금 보면은 좌파 쪽에도 이제 이런 순진하게 이쪽 세력은 그런데 많이 이렇게 어떤 소모적인 전사를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쪽은. 왜냐면 이쪽 극단의 진보 통합당 아예 박근혜 시절 때 해체가 된 다음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도 다시 뭐 세워주지 않죠. 그리고 정의당도 지금 극단주의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사위기에 있죠. 그래가지고 이쪽 세력들이 그래도 계속 이쪽 이제 중심 이쪽에서 야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 당으로 안 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쪽 안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쪽은 더 지능적으로 일부 순진한 그런 인사들이 이제 우리도 뭐 극우 정당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전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정당 주류 정당 자체가 이 정당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 정당 자체가 이쪽 정당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쪽 정당이 내세운 문화 정책이라든지 남녀 정책이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이쪽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뭐 이 정당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파워가 아주 커 있다는 겁니다. 이쪽 파워가 이쪽 이제 국힘당이라고 하는지 뭐 그 당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3의 정당이란 것이 이제 어떤 그야말로 양대 정당의 뭐 캐스팅 보트나 하는 그런 작은 세력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이 세력을 흡수할 양쪽에 이제 갈 길을 잃고 일부 정치인도 상당수 이제 이쪽 기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이 이쪽이니까 아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가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쪽 사람들도 이제 흡수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우리 네, 국민들이 정말 피곤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 알게 모르게 굉장히 피곤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적 국민의 어떤 기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그리고 선택을 요구받고 해양에 갖다 붙냐 대륙에 갖다 붙냐 선택을 요구받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우리 전통 문화적인 모든 것을 자꾸 다른 것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 몇 평 하고 잘 불렀던 것을 제곱미터라고 혀 굴리기 힘들게 발음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여러 이제 미터 단위들 같은 것들 많이들 그래 왔고 같은 언어들 중국의 산동성을 갖다가 중국 발음도 산동인데 산둥성이라고 발음하도록 우리는 강요받고 있죠. 이런 이제 이상한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 정서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정치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상당수 보수적인 이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민족 하는 건 진보 빨갱이들이 많이 하는 용어이지 않느냐. 이것도 벌써 80년대, 90년대 이런 양쪽의 어떤 농간에 넘어간 겁니다. 민족이 우리가 어째서 보수적인
우파가 민족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주도했던 분도 돌아가시고 그랬지만은 저기 90년, 2000년대 초까지도 남아 있었던 민족 진영 민족회의 이름도 잘 기억하는데 민족 진영 예? 예, 소속 이철승 선생의 이쪽이 진영이 민족 진영이었습니다. 민족 진영.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민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여야 이제 극단 그거에는 좀 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쿠라 얘기도 들었었죠. 그랬었고 어쨌든 간에 그때 이쪽 인사들 얘기 들은 걸로는 자기들이 이제 좌파 진영과 아, 대응되는 민족 진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진영이라는 말 없어지고 이제 우파를 자처하는 쪽에서 이제 민족이란 말 자체를 좌파의 전유물로 아예 돌려버린 거죠. 그래 놓고선 이제 그냥 그 전통 민족을 적인 문화를 강조하고 우리 민족을 요구하면 전부 좌파. 사실은 진짜 요새 이상하게 어떤 뭐 우파 모임이라든지 그냥 그런 모임 어디 좀 살펴보면은 조금이라도 좀 이제 민족이라든지 좀 이제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꾸 좌파로 몰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영역을 구축하는 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외부 세력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극복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이 민족을 그런 여진족과 토착외구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진짜 정치가 있으면은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해방시키는 제3의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본인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그 잘 써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하도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 뭐 다 잊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쓰는가? 여기 또 썼습니다. 이렇게 모릅니다. 하여튼. 한자를 제가 잘 알아서 한자를 쓰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 민족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잘 알면서라고 자랑하면서 알면서 안 쓴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자 잘 알지만 잘 안 쓴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쨌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이제 이쪽 저는 이제 물론 명분론으로 이런 대통령을 지낸 분들을 이제 그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감옥 이런 한 거는 옳지 않다고 저번에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낸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이런 이 대통령들이 우리 정말 중심민족을 대변하지 않은 이 본인들의 어떤 출신과 정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보면은 이제 한성이라는 우리 고유의 겨울 이름을 쇼월하고 이제 이 만주 하얼빈 비슷한 이름으로 어? 바꿨죠. 쇼월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만주족의 도시로 우리 민족은 이제 그런 이제 만주족이 그 비한자 문화권 민족으로 이제 우리 민족을 바꾸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은 중심적인 임기 말에 한자 문화 그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탄핵을 당한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결국은 이제 중심 민족의 그런 입장 대변을 전혀 못했고 노 대통령이야 노 전 대통령이야 뭐 국어기본법 해가지고 그랬고 또 열린우리당 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있었던 국회를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전부 명패 닫고 한글로 바꾸고 그걸 무슨 대단한 애국이고 민족 정신 살리는 것처럼 2000년 쓰던 글자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슨 민족 정신 살린 거냐. 예,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 민족 이제 그 북방 여진과 쪽은 이제 세종의 한글 창제 때 편입한 민족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문은 자기네 글이 우리의 글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과 자기가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글 전용 사회가 자기들 세력 강화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상하게 이렇게 국회 출신들은 최근에 뭐 다 좀 한글 지향 그런 걸 그런 지향이죠. 상당히 뭐 그 김형호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도 뭐 광화문 이거 쓴 거는 무슨 잘못 민족 정신이 잘못된 거다 그런 좀 얼빠진 소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도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을 그렇게 그 세균자는 어려워서 쓰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어, 그 병균을 말하는 세균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한자 저기 한글로 썼죠 명패를. 오히려 이낙연 총리는 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점잖게 명패를 썼습니다만은 올바르게 이 양반은 한글로 쓰고 정세균 글쎄 뭐 인터넷 검색해서 이 사람 이 양반 이름을 제대로 된 이름을 알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제가 써줄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지만 써주지는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은 왜냐하면 써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막판에 여담을 오히려 더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이재식으로 양쪽 세력의 그러니까 정치를 이쪽 우파라는 쪽이냐 나 좌파 쪽이냐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토착외구냐 여진족이나 다 똑같은 그런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고 양쪽의 세력을 그만큼 약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중심 세력이 결코 양쪽의 캐스팅 보트라는 작은 게 아니라 양쪽 세력보다 더 크게 그렇게 세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상당히 진짜 평가하고 칭찬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로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그런 것입니다.